한 세대도 채 안 되어 산업은 황금의 정점에서 곧장 멸종의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한때 한국 밤문화의 시끄럽고 자랑스러운 상징이었던 노래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짱을 끼고 노래하는 직장인들의 시끌벅적한 소음은 사라지고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침묵만이 자리 잡았다. 2011년 정점을 찍은 이후 새로운 노래방이 문을 열 때마다 두 곳 이상이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기업 회식 문화의 쇠퇴부터 인구 감소까지 이 생태계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금요일 밤 10시 강남의 한복판을 거닐다 보면 서늘한 공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욕망의 심장이 뛰는 곳이었고 에너지가 넘치고 거침없는 혼돈이 넘쳤던 곳이었다. 술 취한 셀러리맨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며 2차, 3차를 외쳤고 호객꾼들은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거리는 새벽 2시까지 택시들의 전쟁터였고 술에 취한 집을 나르는 지정된 운전기사들이 줄을 섰다. 그 당시에는 예약 없이 강남에서 노래방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습니다. 주말에는 오너들이 대기표를 들고 있는 군중 속에서 오만하게 손님을 골라 고르며 우위를 점했다. 단일 기업팀은 등록상 수십만 원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밤마다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노래방 주인들은 건물을 소유한 집주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자신있게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 같은 거리를 걷다 보면 풍경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하게 변해 있습니다. 한때 네온사인이 빛나던 곳에 임대라고 적힌 A사 용지가 이제는 바람에 유령처럼 펄럭인다. 대기줄이 있던 1층은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바뀌었습니다. 위에 노래방 간판에는 먼지가 잔뜩 쌓이고 있습니다. 호객꾼들의 함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조용함을 가르며 외롭게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만 있을 뿐입니다. 90년대 노동자 해방구였던 종로의 청춘의 거리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상점 정면의 절반 이상이 텅 비어있고 시계가 9시가 되자마자 한때 활기찼던 거리가 어둠으로 변합니다. 이제 이 거리를 걷는 것은 밤의 맥박이 멈춘 폐허가 된 도시를 횡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래방은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동료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최고의 안식처였던 시절이 있었다. 떨리는 신입사원들은 상사 앞에서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부르며 기업 부족에 적응하기 위해 마이크를 생명줄로 삼았습니다. 한편 매니저들은 시그니처 곡 한 곡으로 팀의 기운을 고양시켜 방을 열광하게 만든 능력에 대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기계가 던지는 점수에 우리는 웃고 울었고 좀 놀았나 보다 라는 칭찬에 자랑스럽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나 그 활기차고 땀 흘리는 에너지는 이제 역사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 현대 한국의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몇 개의 상점이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야행성 생태계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이번 충돌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텅 빈 거리 너머를 살펴보고 숫자의 잔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KB금융그룹의 데이터는 엄연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업계는 2011년에 황금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수는 2016년에 비해 30% 이상 급감했고 신규 오픈은 41%나 급감했습니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삶과 죽음의 비율입니다. 몇 년 동안 폐쇄된 숫자가 새로 개장한 숫자보다 2일 이상 더 많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산업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무서운 단계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불황이 아닙니다. 이는 구조적 붕괴, 즉 시장의 기본 기반이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것입니다. 이 통계의 무게를 느껴보기 위해 18년간 종로에서 노래방을 운영해온 한 사업주의 장부를 열어보자. 2010년대 초반 그의 하루 수익은 꾸준히 150만, 200만 원 사이로 현금 흐름이 매우 좋은 편이었다. 금요일 밤이면 방마다 손님들이 몰려들어 계산대에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되는 일이 잦았다. 월 수입이 5천만 원에 달해 주인이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넘는다. 2024년으로 넘어가면 그 원장은 비극을 말해줍니다. 이제 월 수익은 겨우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월세는 17만 원이라는 안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불을 켜는데 드는 비용을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액수다. 총 수입이 고작 5만 원에 불과한 토요일이 있는데 과언이 아닌 일상의 악몽인 충격적인 현실이다. 250만 원의 임대료와 막대한 공과금을 지불하고 나면 주인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2010년대 초반 대학로는 50개가 넘는 노래방이 활기와 음악으로 북적거리는 번화한 중심지였습니다. 극장 관객, 데이트 중인 커플, 학교 축제가 끝난 후에 학생들은 모두 2차전을 위해 이 방으로 향할 것입니다. 현재 대학로 일대에는
원래 있던 노래방이 20개도 안 되는 채 남아 생존의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생존자 중 절반은 이미 코인 노래방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위해 필사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냉담한 통계 뒤에는 이 꿈을 위해 평생 저축한 돈을 투자한 수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오너 대부분은 50대 이상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들이다. 노래방은 한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안전한 내기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그 안정적인 시장은 무너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빚과 깨진 희망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그렇게 빨리 파괴한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무너진 첫 번째 주요 기둥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래방 산업의 기반은 실제로 한국의 노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훨씬 더 기업적인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래방은 항상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종종 그들이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업계의 진정한 생명선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업의 의무적인 회식 문화와 회사 신용카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도 기존 노래방 사업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기업 만찬은 엄격하고 예측 가능한 순서를 따르는 의식이었다. 1차는 삼겹살과 소주, 1차는 삼겹살과 소주. 두 번째 라운드는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3라운드는 노래방 피날레였습니다. 행사를 건너뛰는 것은 팀워크 부족으로 간주되었으며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압력을 조기에 초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이 밤이 끝나기 전에 집에 간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래방은 필수로 자리를 잡았고 요금은 법인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했다. 그러나 2018년 주 52시간 근무법이 시행되면서 첫 균열이 나타났다. 야근이 줄어들면서 심야 술자리와 노래 부르기에 대한 정당성이 크게 약화되기 시작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기존 생활 방식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심지어 회사 만찬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의 형태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하나은행 등 주요 기업들은 사회적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즉각 119 캠페인에 나섰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한 가지 종류의 술, 한 잔의 술, 그리고 모두가 오후 9시까지 집에 돌아와야 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더 나아가 노래방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몇 년 전 음주법이 강화되었을 때 전통적인 술집이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사회적 제재가 심해지면서 한국 노래방의 붕괴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MZ세대의 가치관 역시 이러한 대규모 문화적 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이 세대에게는 사무실이 밤까지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퇴근 후 노래방 세션은 더 이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노동에 달갑지 않은 연장이다. 새로운 사회적 기준은 즐거운 점심 식사와 빠른 이별이며 저녁 시간은 개인적 성장이나 휴식을 위해 남겨집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큰 지출자가 사라지면서 전통적인 노래방의 장부는 끔찍할 정도로 빈 페이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전혀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외식 문화의 종말이 첫 번째 타격이라면 두 번째 타격은 코인 노래방의 급부상이다. 이 새로운 경쟁자는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수많은 전통 사업가들의 꿈을 깨뜨렸습니다. 공장에서 30년을 일하다 퇴직하고 노래방에 모든 것을 투자한 박성호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2020년에는 대학 입지는 성공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9천만 원을 모았다. 그는 노래방이 현금 소이자 학생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옛 지혜를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500만 원의 꾸준한 수익을 올리며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희망찬 사람이었다. 재난은 작고 소박한 형태로 찾아왔다. 그의 가게 바로 길 건너편에 코인 노래방이 문을 열었다. 박 씨의 노래방 요금은 시간당 3만 원으로 방 크기와 오디오 장비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뉴코인 노래방은 시간당 4영원에 불과해 가격 차이가 거의 10배에 달했다. 이러한 엄청난 격차에 직면한 대학생들의 선택은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더 저렴한 대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가격 외에도 박 씨는 젊은 세대의 사회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학생들의 그룹이나 정교한 데이트를 위해 방문하는 커플을 상상했습니다.
대신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서 몰래 노래하는 문화인 혼코노를 만났다. 이제 젊은이들은 청중의 압박 없이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한 단골 학생 손님은 박 씨에게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냥 길 건너편이 더 싸고 편해요. 라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로 박 씨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경쟁자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비자 행동에 멈출 수 없는 변화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코인 노래방의 경쟁력은 단지 저렴한 가격만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전통적인 노래방에서는 프론트 데스크 직원, 청소 직원, 음료 서비스 직원이 필요합니다. 반면 코인 노래방은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돼 인건비 부담이 사실상 사라진다. 객실 크기가 작을수록 임대료가 낮아지고 고객은 비용을 지불하는 동안에만 숙박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약 3년의 고군분투 끝에 박성호는 결국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투자금 9천만 원 중 그가 회수한 돈은 2,400만 원에 불과했다. 중고 노래방 기계는 가치가 거의 없었고 내부를 뜯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제 박 씨는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옮기며 밤을 보내며 은퇴의 꿈이 비극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쇠퇴의 원인은 코인 부스의 등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계 발전의 어두운 구석에는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다소 엉뚱해 보이는 노래 연습실 간판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표시에는 종종 깜빡이는 하트나 양식화된 마이크가 포함되어 단순한 노래에서 성인용 엔터테인먼트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법적으로 표준 노래 연습실에서는 손님을 위해 술을 판매하거나 전문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우미는 방에 있는 고객과 함께 음료를 따르거나 사교 활동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종종 다르며 많은 장소가 비공개로 불법 술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엄격한 규제를 피하면서 고급 호스티스 바처럼 기능하기 위해 단순 연습실로 등록한다. 이러한 숨겨진 변화는 일반 대중 사이에서 점점 더 커지는 좌절감과 재정적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인 불만은 씁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급여는 정체된 반면 음료수와 도우미 비용은 급증했습니다. 하룻밤 외출에 필요한 실제 숫자를 살펴보면 이러한 불균형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남자가 그런 장소를 방문하여 기본 맥주 세트를 주문하고 단 2시간 동안 도우미를 고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맥주 세트 가격은 5만 원, 8만 원이고 객실 요금은 3만 원, 5만 원이 추가된다. 도우미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간당 5, 7만 원 수준으로 전체 청구액이 급격하게 오르는 원인이 된다. 단 2시간 만에 1회 방문에 드는 총 비용은 40, 60만 원에 이른다. 세후 평균 월급이 300만 원 안팎인 시대에 이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하룻밤에 오락의 한 달 급여의 거의 5분의 1을 지출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가능합니다. 모기지 이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대나 40대. 아버지에게 그러한 지출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이전에는 회사 카드로 이러한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이제는 돈이 개인 주머니에서 직접 나와야 합니다.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장소에서 군중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가격 외에도 이러한 폐쇄된 공간의 안전성과 합법성에 대한 우려가 더 심각합니다. 이 외딴방은 감시하거나 규제하기 어려운 분쟁과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가격과 범죄 문제 외에도 한국인의 술 소비 방식에 대한 큰 변화는 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촉매제 역할을 하여 수백만 명의 일상생활에 가정 음주 문화를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불가피하게 시작된 일이 어느덧 더 나은 가치와 편안함의 실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룻밤만 외출하면 돈이 남지 않고 집에서 고품질의 위스키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의 변화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마시는 만족감이 혼잡한 장소에서의 스트레스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MZ세대에게 사회적 지출은 더 이상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스타그래머블 경험과 개인 브랜딩에 관한 것입니다. 어둡고 냄새나는 노래방 소파는 삶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려는 세대의 미학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성수동의 트렌디한 와인바나 독특한 시각적 스토리를 제공하는 을지로의 야외 떼스로 모여듭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선별된 경험을 제공하는 팝업 스토어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기 표현을 위한 새로운 무대가 되었습니다. 음주는 취하는 수단에서 개인의 생활 방식과 개인 취향에 맞는 행위로 전환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시각적 매력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노래방은 이 새로운 문화 물결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기반 소비 현상은 미국의 전통적인 스포츠바의 쇠퇴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학적 가치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공간은 젊은 소비자들에게 급속히 관련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렴한 코인 노래방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방의 남은 효용성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쇠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젊은 층의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음 빈도가 더욱 감소했습니다. 과거의 포금 문화는 러닝클럽, 필라테스, 마음챙김 생활 등 건강한 취미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5% 이상이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단체, 노래방, 나들이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노동보다 개인적인 편안함과 솔로 취미를 우선시합니다. 넷플릭스, 게임, 유튜브의 편리함으로 인해 노래방에서 돈을 쓸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의 핵심에는 부인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즉, 집단의 시대가 개인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습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뒤에는 산업이 몰락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대규모 유흥 인프라를 유지하기에 더 이상 충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전 세계에서 큰 격차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인구가 교체되어야 하는데 0.7은 인구가 재앙적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유흥산업의 핵심 고객층인 20, 40대가 국내에서 물리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1960년대에 태어난 세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엄청난 인구 공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탄생한 고객의 숫자는 훨씬 더 적다. 이는 미래 고객풀이 본질적으로 고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더 나은 시장으로 인해 개선될 일시적인 경제 불황이 아닙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입니다. 소규모 지방 도시에서는 오후 8시가 되자 거리가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등 상황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고객이 방문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고객이 될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주했고 작은 시골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다. 노년층은 노래방을 자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노래방 수는 2010년 이후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 새로운 상점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유령 도시의 빈 건물만 남게 됩니다. 현재 강제로 문을 닫게 된 노래방 업주들의 상황은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막막합니다. 그들은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 돈을 받기는커녕 공간을 정리하는 데만 수백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서 지불해야 한다. 예전에는 새 주인이 전 주인에게 프리미엄 머니를 지급했지만 오늘날에는 전통 노래방을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노래방을 다른 업소로 전환하는 것은 특수한 방음 시설과 내벽으로 인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방음제 뜯어내고 조명 교체하고 칸막이 제거하는 데만 500만, 1000만 원 정도 든다. 남은 전통 노래방 주인들은 이제 세 가지 어려운 길밖에 없는 마지막 절박한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전통적인 공간을 현대적인 코인 노래방으로 전환하여 미래를 온전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큰 공간을 작은 부스로 나누고 현장 직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지만 장기적인 운영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현재 청년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경로는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급 오디오와 럭셔리 인테리어를 제공하는 극단적인 프리미엄화입니다. 그러나 이 틈새 시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 소유자가 보유하지 않은 상당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문을 닫고 업계를 영원히 떠나는 최종 결정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노래방 소유자는 손실이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이 어려운 길을 걷게 됩니다. 쇠퇴하는 시장에서 계속 사업을 하면 부채만 늘어나게 되고 적시에 퇴출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노래방 산업의 몰락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이는 자영업 부문 전체에 대한 큰 경고입니다. 이는 한국의 사회 구조가 집단에서 개인으로 돌이킬 수 없이 이동했다는 증거이다. 노래방은 강요된 제도 문화와 기업 집단의 무게를 바탕으로 형성된 시장이었다. 그 기반이 무너지자 전통적인 가라오케 모델의 본질적인 약점이 모두에게 드러났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업계는 다시는 새벽을 볼 수 없는 일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교훈은 분명하다. 투자하기 전에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락하는 시장의 반전에 베팅하는 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저축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떠들썩하고 북적이는 노래방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우리는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연결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사적인 디지털 세계로 더 멀어지게 될까요? 반문화 생태계 붕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동향을 앞서보고 변화하는 한국의 지형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귀하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세계를 형성하는 힘에 대한 심층 분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